예. 전북 익산 갑주시의 이준석 의원입니다. 우선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죠? 우리 후보자님 어깨가 무겁죠? 아, 네. 너무 무겁습니다. 아마 기대가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지난 대선 때 최고의 화두가 되었고 또 첫 번째 주셔진 후보자가 낙마됐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에 거는 기대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서 이 검찰개혁 중 시급한 것이 뭐냐 하시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공정한 인사를 들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검찰개혁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인사가 밖에서 보든 내부적인 검사의 눈을 보든 간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50%는 성공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이라든가 뭐 고위공직비리수사처의 신설들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소요가 되지만 인사 부분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개혁을 표방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총장 후보자가 나오면 잘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법사위만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사 때마다 말이 많아요. 막 어쩌다 말해서 쭉 몇 가지의 이런 인사는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물을 텐데 우리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력 사건에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사실은 검사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 권력과 관련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몇몇 사건들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내서 국민적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고 오명을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도 물론 많지만 저는 인사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자기 앞길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수사를 하고 이렇게 잘못된 수사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전하고 검사장으로 진급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승진을 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 후배 검사들한테 암묵적으로 그런 자기 통제를 하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첫 번째 인사에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빅3라고 빅5라고 해갖고 몇 개의 요직이 있지만 그보다는 중견 간부 자리, 법무부의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공안부 몇 개의 중견감사의 요직 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제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내가 나가면 그 다음에 누가 오고 이 사람이 또 좋은 자리를 가면 또 그 의미 그 사람이고 저는 6번까지 그걸 이어받는 걸 봤습니다. 연수원 기수가 1년 차인데 이동할 때마다 그 후임을 따라다니는데 6번을 따라다니더라고요. 똑같은 자리를 한 번도 안 바뀌고 이건 저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건 도제식의 인사지 능력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번 인사하실 때 그렇게 좀 따져보십시오. 검찰국장 1과장 한 사람 2과장에서 올라오고 3과장에서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또 어디 가면 또 따라가고 도대체 이 줄이 있어요. 저는 이 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부부장부터 지금 차장검사까지의 인사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검찰개혁의 성패가 이게 일단 제일 먼저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위 세습되듯이 하는 그런 검찰 인사 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요즘엔 좀 약해지긴 했는데 이 학연과 지연
그리고 근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사제도 저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막 이런 얘기들 있었죠. 뭐 어디는 광어다, 어디는 도다리다, 잡어다 이런 얘기 들었죠.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검찰 내에서는 다 있어요. 또 TK 출신은 광어, 뭐 TK 출신 중에서 옛날에 경북고 출신은 광어, 그냥 TK는 도다리, 나머지 지역은 잡어. 거기다가 어떤 때, 어떤 총장 있을 때는 대구 경북 출신의 고대희 출신은 TKK 해가지고 완전히 선골로 분리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정말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동의하십니까? 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왜 이거 서울과 지방을 분리하는 근무지 차별입니다. 이게 성적으로 배치를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이나 거기를 가면 가는 길이 있어요. 지방근무로만 가는 길이 있는데 수도권에 3위 연속 근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법무부와 대검이 A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도는 사람들은 돌고 어쩌다 한번 내려가면 천안 위에만 돌고 지방에 근무한 사람은 부장 줄 때까지 서울 땅 한 번도 못 받고 못 받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수원까지 올라오고 못 받는 사람을 봤어요. 저희 정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인사하실 때 이번 한번 다 바꿉시다. 저기 밑에 수원 밑에 근무한 사람 전부 경기로 싹 한번 올리고 서울 경기 쪽에 요즘 근무한 사람 지방을 한번 다 뺍시다. 그래도 정말 인사 혁신 한번 해야죠. 그래서 지방 근무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발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서울에 근무한 사람만 항상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통통통 인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검찰총장이든 법무장관이다 보면 당신 특수통이죠, 공안통이죠, 기획통이죠. 이 사람들이 검사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안 돼요. 근데 이 10%도 안 되는 통통통이 대한민국 검찰 요즘 같이 차지합니다. 저는 알아서 근무하는 통사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여수 출신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장관 후보자께 먼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예, 후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걸로 검찰 개혁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대한 화두 중에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의 참모를 드리지만은 법무부 간부들의 이야기 들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럴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그리고 깊은 생각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청문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생각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알고 있는 한 법무부의 검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에 지금은 80여 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외에도 외부의 여러 기관에 많은 검사들이 파견을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까? 네네. 예. 도대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 왜 많은 검사들이 그 부처에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업무적으로도 좀 편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예, 이점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속칭 법무부에 근무하면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이고 법무부 외에도 다른 파견 나가는 것 자체가 검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좋은 보직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장관 후보자가 묻겠어요. 도대체 법무부에 검사가 몇 명 정도 근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해
지켜본 문제인데 그게 법무부의 탈검찰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근무해야지만이 적정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법무부에는 이제 실국장도 있지만 그 밑에 과장, 평검사까지 많기 때문에 80여 명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사실 뭐 인권국이라든가 범죄예방정책국이라든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라든가 이런 이제 반드시 검사가 보임되지 않아도 되는 실국장도 있고 그 밑에 또 과장급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필요한지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영역들을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검찰행정뿐만 아니라 법무행정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후보자께서 적절한 정확한 숫자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대강의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의 성격을 갖는 부처에 대해서는 꼭 검사가 아닌 다른 법무 전문 인력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 검찰이 나가는 파견 부처 중에 국정원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국정원에. 네. 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감찰실장 검사에서 파견 나간 거 언론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국정원 감찰실장에 검찰이 나가기 시작한 건 2013년도부터입니다. 2013년도부터. 그 당시 명분이 이거였어요.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검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국정원이 개혁되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특히 물론 문재인 정부, 유지당 정부이지만은 국정원의 감찰실장이라는 자리를 현직 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나가서 앉아 있는다는 것, 근무를 한다는 것은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 이런 삼각돌 속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에 관여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 우월해가 있다는 것을 현재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특히 이번에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를 구성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TF가 결국 감찰실장 밑에 있는 겁니다. 예. 특히 현재 나가 있는 감찰실장은 검사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오해, 의혹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로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파동 들어보셨죠? 네. 예.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 사법부 내의 일이지만은 사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말은 많지만 전제 여부가 확인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그래요. 다른 각도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 3월에 제가 발의해서 검찰청 검찰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즉 검사를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근무하고 다시 검찰 복귀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법안이었습니다. 즉 물론 검사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청와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 얻는 이득보다 많은 오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걸 금지하는 법안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그 이제 대통령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걸로. 물론 대통령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은 법무부 장관을 모름지기 국무위원으로서 이러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하는 참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적절성에 대해서조차도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은 장관이 어떻게 국무위원을 수행하겠습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최근에는 현직 법관 청와대 파견 금지에 관한 개정안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한번 잘 참고하셔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은 청와대의 관련 우려를 반드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아침에 10시에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웃으셨죠? 네, 긴장돼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 좀 웃음이 좀 없으신 편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시면 정말로 어쩌면은 홀로 된 존재처럼 외롭기도 하고 오늘 하신 여러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부단히 본인 스스로를 단련하고 참아내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더 웃음이 없어지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뭐 여유를 가지고 법무부를 국민에게 더 친근한 그런 부서로 만들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인식을 좀 여쭤보고 장관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임하시려는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뭐 법무부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점엔 동의하신 걸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셨고요. 이 개혁이라는 것이 상대화를 해가지고 대상화를 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뭐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혁명에 가까운 거겠죠. 반대로 설득하고 또 토론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뭐 단호한 조치도 취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느 쪽이 좀 더 우리 후보자님에게 더 가깝습니까? 저는 법무부 검찰 구성원들과 일단 소통을 하면서 스스로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혁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함께 개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서 검찰이 또 법무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평가에 대해서 아까 어떤 의원님은 뭐 실패했다. 우리 후보자님도 실패 쪽에 아까 네.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때의 이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역으로 환산하면 13, 4년 전 얘기인데요. 그 13, 4년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보면 법무 검찰 가족들이 우리 검사들이 우리 검찰인들이 대체로 국민들에 좀 미안해한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검찰을 마구 다루려고 한다라는 그런 감성적인 정서적 반응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을 인정을 하십니까? 느끼십니까?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개혁은 또 해야 됩니다. 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말씀하시고 대화를 말씀하시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 걱정이 장관님께서 후보자께서 포획이 돼서 아까 뭐 눈사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면 답변에는 장관님의 어떤 후보자님의 개혁 의지가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될 만큼의 과거의 기고문과 다른 입장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 부단히 검사들을 설득하면서 또 부단히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단호한 조치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검사들을 설득하고 개혁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다른 의원님들은 인사제도의 문제라든지 공수처의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라고 봅니다. 이 조직 문화를 지금 21세기 2017년 지난 촛불 명예 시민혁명을 이뤘던 우리 국민들의 문화 수준과 인식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궁극적으로 검찰이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잠시 눕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이 원상복구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직 문화에서 제가 가장 개탄해야 하는 점은 어느 의원님이 아까 지적했는데 고 김홍영 검사 기억나십니까? 알고 계세요? 네, 남부지검 자살했습니다. 네, 네. 정말로 총망 맞는 젊은 검사가 자살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자기 동료들과 자기 친구들과 나눴던 카톡 내용을 보면 이게 한국 검찰의 현 주소다라고 느낄 정도의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 조직 문화를 바꿔내지 않으면 저는 검찰 개혁이 쉽지 않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검찰을 국민의 그 신뢰를 받지 못한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한국의 검사들은 검사들도 이제는 저녁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권한만을 행사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내려놓는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수처도 그것은 검찰 권한의 일부 자, 새로운 그렇다면요? 조직이니까요. 지금 후보자님, 검사들이 후보자님의 그 장관으로 돼가지고 그 의견을 경청을 하되 궁극적으로 법무부 탈검찰화처럼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그냥 법무부를 검사들로 아닌 사람으로 그냥 보하면 개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결국은 법무부가 국민을 자, 위한 검사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보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런데 왜 굳이 법무부를 탈검찰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의 지향과 목표가 뭐예요? 결국 우리나라 법무부는 지금 검사들에 의해서 거의 점령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법무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결국은 검찰 불신과 법무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시는 그 법무부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법무부라는 것은 검찰 행정 외에도 법무행정, 인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법무 서비스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외국인 정책도 그렇고요. 출입국도 그렇고 교정 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검찰적 시각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번 인사하실 때 그렇게 좀 따져보십시오. 검찰국장 1과장 한 사람 2과장에서 올라오고 3과장에서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또 어디 가면 또 따라가고 도대체 이 줄이 있어요. 저는 이 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부부장부터 지금 차장검사까지의 인사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검찰개혁의 성패가 이게 일단 제일보로서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위 세습되듯이 하는 그런 검찰 인사 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요즘엔 좀 약해지긴 했는데 이 학연과 지연 그리고 근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사제도 저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막 이런 얘기들 있었죠. 뭐 어디는 광어다, 어디는 도다리다, 잡어다 이런 얘기 들었죠?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검찰 내에서는 다 있어요. 또 TK 출신은 광어, TK 출신 중에서 옛날에 경북고 출신은 광어, 그냥 TK는 도다리, 나머지 지역은 잡어. 거기다가 어떤 때 어떤 총장 있을 때는 대구 경북 출신의 고대희 출신은 TKK 해가지고 완전히 선골로 분리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정말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왜 이거 서울과 지방을 분리하는 근무지 차별입니다. 이게 성적으로 배치를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이나 거기를 가면 가는 길이 있어요. 지방근무로만 가는 길이 있는데 수도권에 3일 연속 근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법무부와 대검이 A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도는 사람들은 돌고 어쩌다 한번 내려가면 천안 위에만 돌고 지방에 근무한 사람은 부장 줄 때까지 서울 땅 한 번도 못 받고 못 받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수원까지 올라오고 못 받는 사람을 봤어요. 저희 정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인사하실 때 이번 한번 다 바꿉시다. 저 밑에 수원 밑에 근무한 사람 전부 경기로 싹 한번 올리고 서울 경기 쪽에 요즘 근무한 사람 지방을 한번 다 뺍시다. 그래도 정말 인사 혁신 한번 해야죠. 그래서 지방 근무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발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서울에 근무한 사람만 항상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통통통 인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검찰총장이든 법무장관이다 보면 당신 특수통이죠, 공안통이죠, 기획통이죠. 예. 전북 익산갑 출신의 이준석 의원입니다. 우선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죠? 우리 후보자님 어깨가 무겁죠? 아, 네. 너무 무겁습니다. 아마 기대가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지난 대선 때 최고의 화두가 되었고 또 첫 번째 주셔진 후보자가 낙마됐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에 거는 기대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서 이 검찰 개혁 중 시급한 것이 뭐냐 하시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공정한 인사를 들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검찰 개혁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인사가 밖에서 보든 내부적인 검사의 눈을 보든 간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50%는 성공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이라든가 뭐 고위공직 필수사체 신설들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소요가 되지만 인사 부분은 형 사건에 대해서 자기 앞길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수사를 하고 이렇게 잘못된 수사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전하고 검사장으로 진급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승진을 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 후배 검사들한테 암묵적으로 그런 자기 통제를 하게 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첫 번째 인사에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빅3라고 빅5라고 해갖고 몇 개의 요직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중견 간부 자리, 법무부의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공안부, 몇 개의 중견감사의 요직 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제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내가 나가면 그 다음에 누가 오고 이 사람이 또 조금 자리를 가면 또 그 의미 그 사람이 오고 저는 6번까지 그걸 이어받는 걸 봤습니다. 연수원 기수가 1년 차인데 이동할 때마다 그 후임을 따라다니는데 6번을 따라다니더라고요. 똑같은 자리를 한 번도 안 바뀌고 이건 저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건 도제식의 인사지 능력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개혁을 표방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총장 후보자가 나오면 잘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법사위만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사 때마다 말이 많아요. 막 어쩌다 말해서 쭉 몇 가지의 이런 인사는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물을 텐데 우리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력 사건에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사실은 검사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 권력과 관련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몇몇 사건들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내서 국민적 집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고 오명을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도 물론 많지만 저는 인사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권력